선선한 가을과 함께 찾아온 새로운 DJ들과 라디오로 전하는 영화 이야기, 영화 본색.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문득 생각난 우스운 이야기들로 미소를 짓게 되는 어떤 날처럼 유쾌하고 즐거운 영화 본색 DJ들과 웃어봐요. 오늘은 DJ 링링과 경수 DJ가 함께 할게요. 어서와, 홀수 DJ들은 처음이지. 꽃사람들도 듣게 되겠지. 1년 기준 한국에서 개봉하는 영화 편수 1200여 개. 여러분은 1년에 얼마나 많은 영화를 보시나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아까운 영화들과 영화 소식 무비라인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J 또박입니다. 오늘 무비라인에서는 10월달 개봉 예정인 또는 개봉한 영화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개봉 전부터 대배우들의 만남으로 큰 화제가 된 남아산성부터 마블 토르의 라그나로크까지 10월달에 꼭 봐야 할 영화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화는 남한산성인데요. 이 영화 개봉 전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두 분? 네, 일단 화려한 배우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헌 씨, 김윤석 씨, 박해일 씨가 3명이 주연으로 나오는 어마어마한 연기력을 가지신 배우들이 나오신다고 해서 되게 기대가 많았던 영화인데요. 네, 그리고 감독도 다른 유명한 영화들 연출을 맡은 감독이어서 더 기대 지수가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그 DJ 링링 씨가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병헌 씨, 김윤석 씨, 박해일 씨와 같은 아주 연기력이 뛰어나신 세 배우가 출연을 하시고, 그리고 도가니 수상한 그녀에서 감독을 맡으셨던 황동혁 감독이 이번에 또 다시 감독을 하시기로 했는데, 아마 이 세 분의 연기가 가장 큰 영화의 볼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세 분 모두 사극에 나오셨던 거 두 분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헌 씨는 뭐 광해가 기억이 나고요. 김윤석 씨가 뭐 나왔죠? 전 박해일 씨가 최종병기 활. 아, 그건 맞다, 알고 맞다, 있어요. 맞다. 김윤석 씨는 제가 대신 말씀을 해드리면 그 강동원 씨와 함께 나왔던 전우치라는 영화에서 함께 괴물 역할로 나오시기도 괴물 역할. 했죠. 이 세 분의 연기력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 영화는 이미 10월 3일 날 개봉을 한 영화예요. 개봉을 한 당시에 관객 평도 굉장히 좋았던 영화기도 하고, 액션씬이 따로 없는데 그 감독 특유의 무서운 긴장감을 연출해내는 그런 능력으로 김윤석 씨와 이병헌 씨의 두 대립을 이루는 씬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두 분은 혹시 이 영화 추석 기간에 개봉을 했는데 보셨었나요? 일하느라 바빠서 못 봤습니다.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네, 아직 안 보신 거죠? 네, 그럼 이번 주에 꼭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번 주에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작품은 뭐죠? 네, 다음 작품은 어메이징 메리라는 작품인데요. 어메이징 메리라는 작품 출연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크리스 에반스, 맥케나 그레이스, 린제이 던칸, 그리고 옥타비아 스펜서. 혹시 이 분들 이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어느 해 나왔는지는 약간 크리스 에반스는 알겠네요. 캡틴 아메리카 배우 아닙니까? 캡틴 아메리카에 나오셨죠. 맞네. 네, 그리고 맥케나 그레이스라는 친구는 이제 아역 배우인데 진짜 어린 친구인데 굉장히 연기를 잘해서 미래가 유망한 아역 배우로 성장하고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옥타비아 스펜서는 그 오스카상 얼마 전에 열렸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꽤 많은 수상을 했었던 히든 피겨스에서 나사에 숨어있는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에 이제 주연으로 출연하시면서 연기력이 입증된 배우시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 영화가 가장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좀 소재가 좀 신선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을 해드리면 크리스 에반스가 삼촌으로 나와요. 맥케나 그레이스, 메리라고 하는 아이의 삼촌으로 나오는데, 메리의 엄마가 정말 똑똑한 천재 수학자이셨는데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된대요.
삼촌 그 크리스 에반슨이 메리를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린제이 덩칸 이제 할머니 역으로 나오시는 분이 재능이 있는 아이는 재능이 있는 곳에서 키워야 한다 라면서 이제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DJ 링리 씨가 굉장히 네. 똑똑한데 네.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뭐 어떻게 선택권을 내릴 수 없는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네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넌 재능이 있다고 과학고에 가라고 막 밀어붙이는 거죠. 약간 네네. 지금 아, 그런 상황의 이야기인데 이 메리가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똑똑하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어른들한테 주는 메시지? 저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님 생각대로 좀 휘둘리는? 이 아역 배우가 굉장히 똘망똘망해요. 그거 보면서 눈 너무 귀엽고 그래가지고 크리스 에반슨이랑 이제 합도 굉장히 잘 맞았다고 하거든요. 이 두 분의 케미 그리고 이 아역 배우의 연기력 이런 게 모두 기대가 돼서 저는 이 영화를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영화는 이번 주 흥행 1위, 예매율 1위, 바로 범죄도시라는 영화입니다. 10월 3일 날 개봉을 했었죠, 이것도. 네. 이 영화에서는 마동석, 윤계상, 조재윤 씨가 출연을 했는데 경수 DJ 씨는 혹시 왕건이파, 흑사파 사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됐다고 듣기는 했는데 직접적으로 뉴스에서 접해본 적은 없습니다. 2004년쯤에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때 어렸었을 거니까 하긴, 못 네. 봤죠, 그런 거를. 저도 뭐 나이가 여기선 제일 많은 편이지만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혹시 DJ 링린 씨는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몰랐는데 네. 영화를 보기 전에 일단 궁금해가지고 한번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왕건이파 제가 서울 구로구라데 살았었는데 왕건이파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그 차이나타운에 생긴 무리로 이들은 당시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면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근데 이후에 경찰에 의해 일부가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흑사파는 같은 지역 서울시 구로구에서 유흥업소 대표를 지속적으로 때려 당시 가장 높은 위치의 직원을 비롯해 수십 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되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좀 살벌하죠. 네. 이게 이런 사건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그리고 제가 이 영화에서 좀 가장 큰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던 거는 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동석 씨가 거기 나오는 조선족으로 나오고 윤기상 씨가 형사로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포스터를 일반- 봤는데도 일반적으로. 근데 마동석 씨가 형사고 윤계상 씨가 조선족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이게 아마 청불이죠. 네. 청불. 네네. 청부.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윤계상 씨가 출연한 영화들 중에서 그렇게 잘 되는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마동석 씨는 뭐 조연으로서 잘 활약하고 계시지만 윤계상 씨는 이제 G.O.D의 멤버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연기 쪽으로 전향을 하시면서 나오신 영화 중에서는 그렇게 큰 뭐 대표작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약간 좀 뭐라 그러지 마니아들만 이렇게 좋아할 만한 영화들 이런 걸 좀 많이 찍으신 것 같아요. 너무 상업적인 영화가 아니라. 저는 마동석 씨랑 윤계상 씨랑 같이 나왔던 영화 중에 비스티 보이즈라는 영화. 그때 같이 근데 그거 청불 아닌가요? 그 청불입니다. 링링 씨가 어떻게 보신 거죠? 그때 나올 때 분명히 청불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뭐 저가 20살 때 봐서 나중에 또 1,000원이더라고요 유튜브에서. 20살 때 굳이 찾아보셨구나. 네네네. 그거를. 그냥 영화 많이 보고 싶어가지고. 네. 혹시 뭐 경수 씨는 마동석 씨나 윤계상 씨 나온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그 작년인가 그때 개봉한 부산행. 부산행. 네. 그걸 맞아요.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때 수험생이어서 근데 그게 진짜 네 엄청 유명했던 영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는 그 마동석 윤계상 씨 외에도 조재윤 씨가 출연을 하는데 이제 조재윤 씨는 얼마 전에 종영했던 OCN 드라마 구해줘에서 정말 악덕 같은 조사장 맞아요. 역으로 나와서 제가 진짜 때리고 싶었는데 처음 못 때리고 되게 무섭게 봤어요.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거기서 더 악랄한 연기를 보여주실 것 같기도 해요. 윤계상 씨가
악역을 맡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악역이 아니라 조선족 막 센 역할 맡았는데 선한 이미지신데 어떻게 그렇게 이미지를 변신시킬 수 있으신지 역시 이제 맞아요. 배우가 되신 것 같고 제 친구들도 윤계상 씨의 연기가 인상이 깊었는지 대부분 다 많이 따라하더라고요. 아 많이 따라를 하던가요? 막 기숙사 방 안에서 뭐 조선족 말투를 계속 따라하고 근데 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같은 방 안에 3명이서 조선족 말로 막 니 장난치니? 아 진짜 니 밥 먹었니?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그만큼 재밌으니까 애들이 많이 따라하는 거겠죠. 맞아요. 두 분이 보여주는 액션 씬도 재미가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베테랑 제작진들과 함께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국민 배우 마동석 씨 그리고 윤계상 배우의 철저한 노력으로 완성된 실화 범죄 액션 범죄도시는 실화 사건이 안겨주는 리얼한 재미 그리고 영화적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해서 지금도 현재 흥행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즘 예고편으로 꽤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블레이드 러너 2049라는 영화인데 혹시 예고편으로 잠깐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포스터만 봤습니다. 아, 포스터. 저는 사실 작년부터 이 영화가 네. 개봉되길 되게 기다렸기 때문에 아, 진짜? 아. 혹시 왜 기대를 하셨나요? 제가 그 라이언 고슬링 배우를 라라랜드를 보고 되게 좋아하게 맞아요. 돼서 맞아요. 저희 나이대 또래 친구들이라면 라라랜드 주연의 라이언 고슬링이 SF 영화를 찍었다는 것 때문에 화제가 된 영화기도 해요. 이 영화의 본편이 따로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저는 이 영화 관심이 없어서. 이 본편이요? 네, 본편.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본편 블레이드 러너가 1980년대에 개봉을 했었거든요. 모르죠. 저희가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흥행에 이게 처음에는 실패를 하고 몇 년 동안 속편에 대한 제작이 언급조차 없었다고 해요. 근데 본편이 개봉을 한 다음에 30년 후에 이제 올해에서야 속편이 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편에도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편에는 원래 해리슨 포드가 주연을 맡으셨는데 여기서도 본편에서 했던 역할을 가져오시면서 본편에 대한 연관성을 쭉 이어가시게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영화는 예고편에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특히 라이언 고슬링의 뭔가 심각한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의 영화? 이 영화가 SF 영화인데 이게 대체적으로 약간 배트맨처럼 약간 우울한 분위기를 쭉 끌고 나가는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는 10월 12일 날 어제 어제 개봉을 했고 아마 저희가 이 영상을 언제 업로드 할지 모르겠지만 어제라고 해두죠. 일단 어제라고 네.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 영화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영화는 이제 희생부활자라는 영화인데요. 만약에 두 분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일단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이가 없겠죠. 일단 약간 영화 장상범처럼 장상범도 약간 죽었던 사람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되게 소름 돋고 음.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생각하기도 싫을 것 같네요. 맞아요. 저희는 흔히 그런 걸 귀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사람을 또 다르게 말하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바로 희생부활자라고 하는데 희생 그리고 부활이라는 모순된 두 단어가 이제 한 명사에 있으니까 좀 의아하실 텐데 사고로 인해 죽은 희생자가 원한을 품고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 원한을 푼 후에는 저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다라고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상 이런 일은 이제 이 영화 홍보를 위해서 좀 약간 풀어둔 썰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이런 일은 과학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혹시 누구한테 뭐 원한을 살 만한 일이나 뭐 그런 거 하신 건 두 분 없으시죠? 잘 모르겠는데
인생에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럼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릴리 씨는. 네, 뒷골목 조심하겠습니다. 그 촬영장에서는 그 김래원 씨는 김혜숙 씨와 이제 부자지간으로 연기를 하게 되는데 케미가 정말 잘 맞았다고 해요. 그 김래원 씨는 촬영에 들어가면 김혜숙 선배님 연기력이 너무 무서웠다고 말을 할 정도로 김혜숙 선생님이 열연을 펼쳐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영화 박쥐에서 김혜숙 씨의 연기력이 정말 소름 끼쳤거든요. 혹시 박쥐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그것도 청불이라서 저만 봤을 것 같은데 그때 김혜숙 씨가 어떤 식으로 나오시냐면 이제 몸에 마비가 오셔서 소파에 앉아서만 이제 연기를 하시는데 눈빛 그리고 손짓으로 정말 무섭게 연기를 하셔요. 막 누구를 째려보고 이러는 건데 진짜 소름이 그냥 영상 스크린에 계시는 건데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 그 정도 연기력이라면 김래원 씨도 충분히 무서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고편을 봤는데도 그 예고편에 잠깐 등장하시는 이제 김혜숙 씨의 모습이 되게 소름 돋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영화에서는 주군은 원한을 풀지 못해서 이제 아들 김래원 씨를 찾아온 희생 부활자 역할을 맡으셨다고 하는데 아마 더 무서운 연기를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이 영화가 이제 네이버 브랜드 웹툰으로 2달 동안 8회 정도 연재가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은데 영화 보기 전에 웹툰으로 먼저 한번 보고 가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영화 뭔가요? 다음 영화는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라는 영화입니다.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딱 봐도 뭔가 일본 로맨스 영화일 것 같은. 맞아요. 일본 로맨스 영화 맞아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이제 시간 루프가 있을 것 네, 같은 타임적, 시간적 네. 그런 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남주와 여주가 한순간 지하철에서 만나는데 약간 미묘한 감정? 그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오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소재가 신선하죠. 재밌겠다.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단 30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30일을 어떻게 추억을 쌓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증을 내게 하는 일본 영화인데 이 영화는 10월 12일 날 개봉을 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어제 개봉을 했고요. 어제 개봉을 했는데 이 후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질질 짰다. 눈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 나오는 영화라고 하는데 그 일본 특유의 그 눈물샘 자극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 루프 이런 것도 일본 영화 소재에서는 흔한데 그런 걸 또 어떻게 독특하게 담아냈을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 남주는 후쿠시 소우타라고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혹시 얼굴 보면 다 아실 텐데 한때 페이스북에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이분 나오시는 영화가 죽이는 영화인데 신이 말하는 대로 맞아요. 신이 말하는 대로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이제 갇히는 내용이죠. 같이 있는데 이제 이 신이 퀴즈나 뭐 미션 같은 걸 줘요. 이걸 안 해내면 다 죽는 그런 영화인데 저도 그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 맞아요. 소재도 굉장히 신선했던 소재가 것 진짜 같고 신선했죠. 이 남주가 나오면 무조건 재밌는 영화다, 일본 영화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관객들 평도 좋고 이제 평론가들 평도 좋으니까 이 영화는 꼭 한번 보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영화는 I am Heath Ledger라는 영화인데요. 배트맨 하면 당연히 이 캐릭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조커인데요. 이 조커 캐릭터로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히스 레저가 너무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샀었죠. 네. 이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우울증이 너무 심했다. 조커에 너무 심취해서 그런 것이었다. 이런 루머가 돈 적이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의사가 이제 진찰해서 해준 약물 오용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었는데 감독들이 이 배우를 보고
신이 탐할 만한 연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을 만큼 연기에 대한 열정, 뛰어난 연기력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에서라도 히스 레저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히스 레저가 영화에서 이제 자신이 살아온 삶들을 보여주면서 청춘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곤 하는데, 이 영화는 꼭 영화관에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뭐 히스 레저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건 혹시 있으신가요? 히스레저 일단은 배트맨 다크나이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죠? 네. 조커가 가장 조커의 그 연기가 가장 기억에 남고 응. 그만한 조커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세대에는 그렇죠. 우리 세대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또래 친구들은 아마 다크나이트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저희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거기서 Can't take my eyes off you 라고 너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 네. 라는 그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요. 네, 맞아요. 네, 히스 레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을 아. 만큼 굉장히 이쁜 로맨스 영화라서, 아마 이 I am 히스 레저를 보기 전에 히스 레저의 작품을 보시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조커로 나오신 다크나이트를 한번 보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화는 좀 약간 다소 충격을 먹을 수 있는 영화인데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경수 DJ는 이 영화의 장르가 짐작이 가시나요? SNS에 많이 올라온 영화 중 하나 아닌가요? 아, 이거 그죠, 또 그죠. 일본 영화. 맞아요. 저는 제목만 들었을 때는 약간 호러물이 아닐까. 그죠? 네. 모두들 아마 듣기에는 굉장히 오싹한 호러 영화 같지만 일본의 로맨스 영화라고 그러니까요. 해요. 포스터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힘들어요. 산뜻산뜻하잖아요. 네, 벚꽃 있고. 근데 제목은 너의 췌장을 먹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포스터에 산뜻한 분위기에. 저는 처음에 그게 포스터가 아니라 그 할로윈 그 일부러 홍보하려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무지했던 저의 착각이었고 이게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해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다는, 정말 눈물 나는 일본 특유의 분위기를 살린 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반전 제목이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아픈 스토리더라고요, 되게. 네, 네. 굉장히 이게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눈물 나는 영화라고 하는데, 네. 이 츠키카와슈 감독이 맡으셨는데, 이제 일본의 서강준이라고 하죠. 굉장히 잘생긴 그 켄타로 영화가 출연하신 그 너와 100번째 사랑이라는 영화에서 영화 연출을 맡았었는데,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울었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원작 소설이 슬프다고 하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얼마나 잘 이끌어 주셨을지 저도 기대가 되고, 또 휴지를 가지고 영화관에 가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도 이런 영화 보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아, 대충, 슬픈 영화. 예, 너무 슬플 것 같아서 너무 펑펑 울게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영화는 유리정원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스크린에 돌아온 문근영 씨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예요. 몽환적인 포스터로도 큰 화제가 됐었는데, 네네. 무엇보다 이분은 늙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래인 줄 알겠어요. 제가 누구 보면. 그리고 오히려 포스터를 보니까 더 젊어지시고 이뻐지신 맞아, 것 맞아.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약간 은교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포스터가? 좀. 링링 DJ 씨는 다 은교. 청불만 보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말씀하시는 게 다 청불 영화만 말씀하셔. 그리고 이 문근영 씨가 그 구획증후군이라는 병으로 갑자기 아파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좀 종종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저희 팬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 영화에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영화가 주목받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신선한 스토리로 비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다고 해요. 이 영화의 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근영 씨는 남들보다 조금 비밀스럽게 살아온 연구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자신만의 공간에서 살아가던 중에 한 소설가가 문근영 씨의 삶을 훔쳐보면서 초록비를 흘리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인기 소설가가 되는데요. 어느 날 발생한 사건에
문근영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되면서 소설과 일어난 사건의 내용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라고 해요. 저는 처음에 포스터를 보기만 했을 때는 좀 로맨스 영화인 줄 알았는데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좀 살짝 스릴러 같기도 하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일단 굉장히 강한 것 같고, 혹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만약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 이런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그 초록의 피라는 게 그 식물에서 인공 혈액을 연구를 한다는 게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과학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맞아요. 그런 것도 공대생이라 궁금할 수 있는 이야기죠. 네. 경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문근영 씨가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작품이라 엄청 일단 네, 많이 기대가 되고, 맞아요. 그리고 네, 저도 뭔가 초록색 피. 그럼 연록체를 이용한 인공 혈액. 무슨 뜻이야? 제발. 무슨 뜻이야? 예, 여러모로 여러 가지 소재들이나 문근영 씨의 뭐 스크린 컴백 이런 걸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영화 넘어가 볼게요. 토르 라그나로크 영화입니다. 네.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기대됩니다. 벌써부터가. 그냥 아무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영화는 꼭 봐야 하는 네, 영화 봐야죠. 아니겠습니까? 마블의 스토리를 이루려면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이 투자를 해야 돼요. 토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벤져스에서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삐진 네, 유튜브 토르의 모습이 오랜만에 유튜브에서 또, 네.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너무 귀엽고 아마 이 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영화 티저 예고편 혹시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게 토르의 망치, 그게 바로 율니르였나요? 네, 멸리를. 죽음의 신 헬라에 의해서 네. 한 손에 부서지는 장면이 보였기 때문인데 많은 팬들이 이 망치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토르의 드디어 머리 자른 모습. 짧은 머리. 드디어 머리를 자르신 토르님.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투구를 이제 제대로 쓰실 수 있는 모습을 심지어 6년 만에 볼 수 있는 모습이네요. 원작 이 마블 코믹스에서는 헬라가 로키의 딸이라고 해요. 죽음의 신 헬라가.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로키보다 좀 오래 이전에 존재했던 막강한 능력의 신으로 설정이 됐다고 해요. 그 헬라 역할을 맡으신 분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알 것 같은데 반지의 제왕에서 엘프로 네. 그리고 벤자민 버트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 해서 그리고 신데렐라에서는 계모로 출연하시면서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오고 있으신 분이죠. 굉장히 카리스마가 엄청나신 분인데 반지의 제왕에서 엘프로 나왔을 때 진짜 거의 엘프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맞아요. 네. 진짜 그 분위기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신비로우세요, 되게. 그 이번에 좀 헬라 그 위에 쓴 네, 그 머리에 나무 투구? 머리에 뭐가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못 알아볼 뻔했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네. 악역과 선한 이미지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같은 배우라고 했을 때 놀란 느낌이 맞아. 되게 컸습니다. 맞아요. 이번 예고편에서도 당연히 그분의 카리스마가 엄청났고 오히려 토르보다 그분의 캐릭터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살짝 나온다는 떡밥도 있었는데 이제 토르한테 뭐 자기한테 뭐 심각한 일이 생길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흘기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일단 베네딕트가 너무 좋잖아요. 저희 오이영. 일단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살짝만 나오더라도 고맙고 그리고 무엇보다 헐크랑 토르가 싸우게 되는 신이 있어요. 네.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으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서 이게 진짜 마블이다 이러면서 대박이다. 이번 영화는 최고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저 역시도 이렇게 예고편만 봐도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토르가 어벤져스에 나오지 않은 게 삐져서 토르의 영화에서 자기만의 그룹을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토르, 헐크 그리고 새로운 멤버들로 또 그룹을 이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캐릭터들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고 이 영화는 정말 꼭 시험 기간이라도 난 볼 거야. 저도 볼 겁니다. 이 영화는 꼭 봐야 하는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뭐 다른 마블 히어로들의 영화라고 치면 그냥 말 그대로 영웅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신과 신의 대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스케일도 클 거고 액션씬들도 다른 마블 히어로들 것보다 그냥 하늘을 난다 이런 기분보다는 땅 전체가 움직일 것 같고 막 하늘 전체가 움직일 것 같고요. 이런 퀄리티나 대단한 스케일들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한 번씩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러 갑시다. 열리를 어떻게 고쳐질지 되게 궁금하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영화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마지막 영화는 잠깐만 회사 좀 간두고 올게라는 영화입니다. 저희 모두 학생들이잖아요. 네, 자퇴하고 싶은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뭐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때려치고 싶다라고 할 만큼 힘든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그렇게 일생이 힘들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 학교 나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공대생이라 그런 거 아닌가요? 매일매일 힘듭니다. 과제도 많고. 경수 DJ는 혹시 힘들었던 기억 뭐 이런 거 있나요? 저도 시험 기간만 되면 너무 자퇴 두 번씩이고 세 번이고 그냥 내가 고민해보는. 꼭 2학년이 되면은 꼭 휴학을 할 겁니다. 휴학 네, 근데 맞아요. 근데 꼭 휴학이라고 말을 안 해도 어차피 군휴학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군대를 가셔야 하니까 또 다른 대학교라고 생각하시고 네, 군대를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대를 나왔는데 그때 좀 약간 어색해서 이제 여대가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휴학을 생각했었는데 뭐 저희는 대학생이라 휴학이라는 좀 쉴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사회에서 일하시는 그렇죠. 회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방학이 없으니까 돈을 받으려면 돈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쉴 수도 없고 그렇죠. 휴학 기간이라는 것도 없고 저희는 종강을 바라보며 살지만 그죠. 그분들에게 종강은 없으니까. 그분들은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곧 저희가 이제 경험해야 할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격 퇴직 뽐뿌 영화라고 하는데 제목만 들어도 너무 사이다를 날려줄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모두 직장 회사에 다닌 적은 없지만 뭐 얼마큼 힘든지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 영화의 줄거리를 제가 살짝만 얘기를 해드리면 네. 일본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한 남자 주인공이 계급 사회나 이런 거에 정말 치여서 살게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회사 일에 휘둘리면서 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지하철에서. 근데 그 순간 자기를 구한 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생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이미 3년 전에 죽은 친구로 되어 있었던 거죠. 일단 이 동창생, 그러니까 3년 전에 죽은 친구로 나오는 이 동창생은 아까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후쿠시소 오타? 맞아요. 거기서 주연을 맡으셨던 사심이 좀 크시네. 후쿠시소타라는 네. 분이 또 주연을 맡았어요. 이분이 이제 올해만 영화를 지금 벌써 2개나 주연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이거는 이미 흥행을 이뤘고 잠깐 회사 좀 간두고 올게.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이슈를 얻고 있는데 우리 대세 배우임을 입증을 한 것 같아요 이미. 일본 회사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는 한에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보다 빡빡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길게 일하지만 그 속에 뭐 담배도 피고 뭐 핸드폰도 하고 개인 뭐 이렇게 자유롭게 딴짓 알아서 하면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우리나라 회사 스타일이. 근데 일본에는 핸드폰도 건넨다고 그래요. 이 직무 중에 니네 개인적인 일은 절대 안 된다 하면서 핸드폰을 걷는 회사도 있기도 하다고 해요. 그리고 계급 질서가 굉장히 세서 진짜 아마 예고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실수 한 번 했는데 진짜 무릎 꿇고 빌고 막 절하면서 막 울면서 막 그러거든요. 굉장히 빡빡한 것 같은데
뭐 상대적으로 힘들어는 보이지만 뭐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회사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 영화를 꼭 보고 사이다를 드셨으면 좋겠네요. 이 영화 결말이 굉장히 궁금한 영화이기도 하고. 또박이 DJ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쿠시 소우타라는 아하. 배우가 이제 또 나온다고 하고 그죠. 네, 대세 배우가 진짜 대세 배우인가 라는 것도 기대가 되면서 한번 영화를 꼭 봐야겠습니다. 근데 문득 떠오른 게 네. 작년인가 박보영이 출연한 영화에 또 비슷한 영화가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재영 씨랑 같이 나온 영화였잖아요. 기자 맞아요. 네, 기자로 나도 뭐였지? 뭐였지? 열정 같은 지랄, 소리 열정 같은 아니, 소리 하고 미안해. 있네. 지랄 발광을 하고 있네. 이건 줄 알았어.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아 맞아. 있네라는 열정 영화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맞아요. 그 박보영 씨도 굉장히 빡센 역할로 나와서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래도 네. 이것보다는 더 재밌었으면 열정 같은 소리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게 맞아요. 조금- 그 영화는 좀 약간 정말 일상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네. 코믹하게 다룬 영화인데 네. 이제 이 영화는 3년 전에 죽은 동창생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서 그렇죠. 이제 주인공의 우연찮게 마음을 만나서 치유하면서 뭐 정말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좀 더 독특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일본 특유의 그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정말 많은 영화들을 소개를 했는데 네. 저희 이제 무비 라인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뭐 앞으로 했었으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무비 라인이 이제 11월 달에 이제 다시 방송을 하잖아요. 네. 저희가 시험 기간이라 쉬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좀 정신을 차리고 대본을 완벽하게 좀 짠 상태여서 너무 죄송합니다. 애드리브 스타일은 안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래도 재밌긴 해요. 그래도 재밌긴 해요. 재밌죠. 네, 죄송합니다. 재밌네요. 준비된 모습으로 다시 봤으면 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되게 재밌게 영화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음. 영화를 알아봤던 시간인 것 같고요. 맞아요. 다음에는 조금 더 알차고 지금도 충분히 알찬데 그럼요. 네, 다음엔 더 알차고 더 재밌고 더 완벽한 준비를 시험 기간에 열심히 준비해서 11월 달에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대본을 훨씬 더 열심히 짜고 아니 근데 두 분 다 코너 준비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11월 달에 뭐 행사 이런 게 없죠? 11월 달에 뭐 없죠 거의. 아 행사가 있네요. 11월 5일 날 제 생일입니다. 저도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저 11월 1일 날 미팅 잡혔습니다. 야! 자, 저희는 다음 주가 아닌 다음 달에 무비라인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준비된 모습으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네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